정체불명 한국인이 쓴 혐한 책이 또 출간되었습니다. 주간 문춘 웹사이트에 오늘 올라온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원고를 실은 주간 문춘은 문예춘추에서 주간 잡지 발행과 웹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들이고 잡지사이고 국가들입니다. 그냥 웃어보자고 정리해서 올립니다. 현재 일본에는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혐한 발언과 저술 활동으로 밥벌이를 하는 불쌍한 인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고젠카, 최석영 등이 유명합니다. 고젠카는 일찍이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인입니다. 한국에는 전과 50범도 흔하게 있다 등의 망언과 치맛바람이라는 혐한 책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또 최석영이라는 인물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혐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 둘은 방송에 나와서 얼굴을 공개하고 혐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서 실존 인물인지 의심스러운데 아주 제정신이 아닌 듯한 발언과 저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최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시아 리입니다.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국적은 한국인데 언어를 일본어만 할 줄 알고 1970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전직 치과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물 카테고리로 분류될 정도로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 출간된 한국인의 치안론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17권의 책을 후소사에서 출간했으며 극우 언론에 엄청난 혐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일본, 일본의 밥이 더 맛있는 이유, 한국인의 거짓말, 한국인의 종말 등이며 2019년에 왜 한국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가, 한일 비교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누계 65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이 2020년 3월 1일에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오늘자 주간 문춘에서 소개했습니다. 소제목은 돈을 갚으면 아래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한국인은 돈을 갚지 않는다. 돈을 빌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은 바닥에 있다. 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는 남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 라고 소개합니다. 한국인은 정이 많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면에는 그러니까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뻔뻔함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인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빌려주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의미이지 돈을 안 갚겠다는 배짱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도 그렇게 갖다 붙였네요. 이렇게 상당히 긴 분량의 원고는 온통 한국인들이 돈을 떼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인은 돈을 9번 빌려줬는데도 10번째 안 빌려주면 원망한다. 돈을 갚으라 하면 못된 성품의 사람이다. 한국인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절반 이상이 당연히 안 갚는다. 한국인은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 자체가 잘못된 구조라는 거죠. 뭐 갖다 붙이기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는지 망상으로 확대하느라고 고생 꽤나 한 것 같습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밥벌이로 이런 망상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한국인을 깎아내리면서 정당한 일본에 한국이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하는 이유가 이런 한국인의 성격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현재의 한일 관계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공 소송 문제를 언급하면서 법률적인 체계가 확실히 잡혀있는 일본에 한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횡설수설하는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 아무튼 고작 몇 명의 한국인 사칭하는 인간들을 돌려막기로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불러가면서 혐한에 열을 올리는 일본 방송이나 언론이 불쌍합니다. 일본인들이 혐한에 빠져서 시청률도 높고 책도 잘 팔리니까 혐한 베스트셀러로 먹고 사는 출판사와 인간들이 워낙 많으니 뭐 이제는 화내기도 귀찮을 정도입니다. 다만 일본은 지금 한일 간의 갈등으로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있을 뿐 아니라 G19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자기 앞가림이나 먼저 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 글을 적은 신시아 리는 블로그 활동을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가 뜨면서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접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이용하면서 한국에 대한 질투를 분출하는 일본인과 일본 사회는 정말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불쌍하네요. 일본 사회와 일본인들이 이런 혐한 글로 함께 놀면서 불만 해소나 하고 있으니 앞길이 뻔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이없고 그냥 우습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는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역물품을 2번이나 나토 군용기로 가져간 루마니아의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유럽 국가들에게서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이에 질세라 대통령 특별기를 동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키예프와 다른 도시 간 교통을 차단하는 한편 키예프 시내의 모든 역의 운송을 막았습니다. 급박해진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러 국가의 키트를 비교한 후 한국의 솔젠트 제품을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진단키트는 한국산을 쓰지만 방호복과 구호물품은 중국에서 조달했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이 물품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솔젠트는 항공편을 통해 이미 상하이에 진단키트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에서 다른 물품은 다 구입했지만 진단키트만은 한국산을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체코와 스페인에서 중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30%가량으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그건 중국 내에서도 인증을 못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터키에서도 불량 문제가 불거져 사용 못할 정도가 되자 이제는 중국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물품은 조달이 용이한 중국산을 썼지만 진단키트만은 한국산을 고집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료진이 쓰는 마스크 60만 장이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이 또한 불량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제대로 닫혀지지 않거나 필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에 한국산을 빠르게 가져간 루마니아가 외교력의 승리라고 감격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루마니아 근처의 리투아니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한국과의 보건당국 및 전문가 간 협의 채널 개설 등을 통해 대응 경험을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통화를 요청한 나우세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국의 진단키트 및 의료물품 구입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력이 있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나우세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사적으로 방한했던 경험을 전하면서 향후 기회가 닿는 대로 공식 방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단키트를 수입하는데 정보기관 모사드를 동원해 10만 개를 외국에서 은밀하게 들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디에서 들여왔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시젠 대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100% 시젠의 제품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각국의 민간항공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자 모로코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국민을 귀국시키는 특별기 편을 통해서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한 모로코 대사가 직접 방문해 긴급 요청한 것으로 모로코는 10만 명 분량의 진단키트를 이 같은 방법으로 극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방호장비나 의료물품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방호복이 없어 파란색 비닐 우비를 입고 환자들을 이송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현지 봉제업체들이 본국에 보내기 위해 제작한 수량 일부를 사들여 보급했습니다. 현재 한인 봉제업체 6곳은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다시 우리나라로 보낼 방호복 220만 벌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5,000벌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진단키트와 의료 물품에 대한 요청을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8일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사용 승인 절차상의 사전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의 진단키트가 대거 수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인공호흡기로 수량이 부족해 의사들이 누구를 살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응급의학 의사는 매일 밤 퇴근하면 두 환자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60세 이상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발동하여 GM의 인공호흡기를 신속히 생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호흡기가 부족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이 있자 한국의 인공호흡기 기업 메갈C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갈CS는 지난 1998년 설립된 중환자용 의료기기 전문 개발 기업으로 호흡치료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국내 최초로 인공호흡기를 개발하여 주로 터키, 인도, 일본 등에 인공호흡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진출 역시 추진 중인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이 있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국 수출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의료 물품에 대해 미국 FDA에서 빨리 승인될 수 있게 해준다고 했기에 앞으로 한국의 의료장비 업체가 미국 FDA 승인과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메디아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디아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 등 필수 의료장비를 제조해 수출하는 업체인데 최근 전세계 상황으로 인해 주문이 쇄도하며 특별 연장 근무 인가를 받아 응급의료 장비들을 풀가동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개의 진단키트를 수출하기로 한 휘백셀은 2019년 8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이번 수출을 계기로 실적 개선을 이뤄 회사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이번 위기가 오히려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진단 시약에 대한 미국 등 전세계 수요와 관심이 몰리면서 정부가 앞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브랜드 K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K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과 품질을 보장해주는 중기 공동 브랜드로 이번에 이것을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에 닥친 위기에 각 나라들은 흔들리고 있지만 위기는 한국의 기회가 되었습니다.